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손님이 있거든? 있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보통 그럼 뭐라고 얘기해? 큰 자본금 없이 음. 좀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 요새 안 그래도 좀 근로자들, 이제 회사 월급을 받는 분들한테 부동산 투자 문의가 좀 들어오는 편인데, 대부분 찾는 것들이 아무래도 자본금이 조금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형 부동산들, 소형 수익형 부동산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있을 것 같고, 뭐 소형 오피스,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그마지만 전용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월세도 나오는 그런 애들 문의가 좀 들어오는 편이더라고. 그럼 이런 부동산들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뭘까? 아무래도 공실 리스크 제일 중요하겠지. 내가 월세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공실이 나면 안 되잖아. 그만큼 로스가 나고 그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공실 리스크를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지. 그러니까 공실 리스크 플러스 수익률, 얼마를 투자했을 때 한 달에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걸 보유하고 있을지의 개인적인 계산. 그럼 위치가 좋은 곳이 보통 비싸잖아. 그럼 좀 떨어진 곳은 그만큼 매매 금액이 낮다라고 치면 내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면 될까? 위치는 좋은 것이 매매 가격이 높고 대신 월세를 좀 더 받고, 그럼 이거는 완전히 그 수익률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나중에 팔 거를 생각해서 좀 비싸더라도 위치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수익형 부동산, 소형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부분 중에 첫 번째 공실이 얼마나 날지를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수익률, 세 번째는 얼마나 내가 거치하고 있을지인데, 그 세 가지를 일단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 안에서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지역 안에서 그 A라는 지역은 중심가랑 가까워서 좀 매매가가 B 지역보다는 비싸고 그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받고, B 지역은 그거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매가는 좀 더 그거보다 저렴한데 월세는 그거보다 좀 덜 받고, 수익률은 비슷하다. 굳이 따지면 실거래량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더 어떤 건물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는지, 거래량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건물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건물일 확률이 높고, 유동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기도 조금 용이하고, 그래서 황금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실거래량 높은 거. 근데 실거래량도 뭐 비슷한 것 같다. 그럼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손님들이 이런 걸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떤 거?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손님이 있거든? 있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일단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야. 주택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떨 때 산정이 되는지를 파악을 이제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을 때, 취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처분할 때, 양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주택수가 나는 언제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주택수가 나한테 주는 의미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이야. 그래서 이게 많이 올랐어.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된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있으면 팔아야 돼, 이거를. 근데 오피스텔 하나 매수한단 말이야. 이랬을 때는 주택수가 되게 민감할 수 있지. 왜냐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냐 못 받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의뢰 주택수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뭐랄까 큰 개념이라 주택의 개수를 언제 따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고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좀 공시지가가 일반 기준보다 좀 적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할 때 주택세에서 배제를 해주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소형이니까 기준시가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매수해도 되겠네, 이런 계획을 잡아볼 수 있으니 내 개인적인 상황을 일단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아무래도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난 기본적으로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사무실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봐주긴 하는데, 나라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택인 걸로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오피스로 하려면 내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오피스로 이제 줘야겠지. 거기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개인 사무실로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형태 겉으로는 일반대 사업자를 냈지만 안에서는 실제로 뭐 주거 용도로 그냥 쓰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리스크는 있지. 아무래도 국세 기본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뭐 아니다, 맞다, 뭐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상황을 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